이제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관련된 사업들, 투자들, 그리고 강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많이 듣는 질문들, 그리고 수강생들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내가 내 집을 사도 될까요?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이 원리, 그리고 이 사이클링을 아예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택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떨어질 거니까 1997년의 IMF라든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공급되면서 과잉 공급이 되는 그런 주택 공급이 과잉 공급 시점에도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행학습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출 수가 없죠. 빵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생기죠. 왜냐하면 주택을 짓는데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 이제 공사기간, 공기라 그럽니다. 이 공기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층들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건설사에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주택 착공을 많이 해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많이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 공급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여력도 지금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고 분양을 하고,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죠. 이런 분양 물량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공급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주택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의 시점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시점을 내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건가, 그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지인들이나 또는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수강생분들,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본인이 전세를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일부 여력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면은 순자산으로 살 수는 없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주택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제가 굉장히 지금처럼 또 심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하는 100% 확신 있었다면은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서라도 주택을 샀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은 겁니다.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그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기 싫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한 거예요.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양극화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선택이 잘못됐다, 잘 됐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주택을 사지 못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봤던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택 가격이 또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연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되느냐,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투자를 위해서 사는 것도 본인 생각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지만, 정말 제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실사용을 하기 위한 부동산은 내가 필요할 때 적정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면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 집이 필요해서 주택을 산다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내가 이 주택에서 살고 있을 때는 주거 안정과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세를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부정을 했죠.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을 이제 인정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2년이나 4년마다 이제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의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이 주택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4인 가족의 그냥 그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 둘 키우면서 일반적인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천만 원씩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대기업에 좋은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중소기업 다니면서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1년에 내 아이 2명 학원비 내기도 버거운데 몇 천만 원씩을 전세금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입지가 더 못한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한계치를 다다르게 된다면 이제 외곽 지역으로 계속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전세를 서울에서 서울의 외곽,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 수도권의 좋은 입지, 이 좋은 입지에서 또 수도권의 외곽, 하위 입지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돼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어쨌거나 계속해서 살 집이 필요하고 내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이사를 가고 학교를 전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도 내가 무리를 해서 내가 살 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입지가 좋다면 비싸더라도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부동산은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사 놓는 거예요. 사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입지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남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면은 이 강남이 아닌 서울의 외곽이 아니면 수도권의 그 외곽 중에서 그래도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곳, GTX가 연결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에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 역세권의 거리가 아니면 이런 역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전세를 살면서 여전히 제가 얘기한 대로 똑같은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선택한 판단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리스크를 안지 않고 전세를 살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이 전세 가격도 폭등을 하고 이 부동산의 가격도 폭등하니까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런 것들만 보고 눈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계속 외곽지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의 이득을 보신 분들은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청약 신청해 가지고 이 자격 요건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자산의 이득을 쌓았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불법적인 행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점에 맞춰가지고 공공분양이면 납입금액 많이 납입해가지고 내가 청약 신청해서 청약 당첨돼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서 자산의 가치를 잃었다는 겁니다. 또는 구축의 아파트, 내가 실거주 여건으로 이 아파트 입지 분석해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5억, 7억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불로소득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조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선택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른 것은 본인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이렇게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서 내가 자산을 많이 일구었으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자산을 일구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런데 내가 전세를 살면서 이렇게 계속
계속 밀려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본인이 현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내시면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다시 제자리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벼락거지 하면서 지금 20대, 30대들이 이제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한다. 이제 내 집 마련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2030 세대들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지금 제 채널을 통해서도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분들이 많이 아파트 당첨되고 있어요. 3억대 아파트, 2억대 아파트, 입지가 다소 떨어지지만 그런 곳에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할 뿐이에요. 왜? 내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거를 갖고 싶거든요. 강남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갖고 싶거든요. 그런 강남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내 상황에 맞는 아파트, 주택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부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를 계속 살면서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다. 근데 절대로 그런 분들은 주택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절대로 내 집 마련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분들이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지금도 계속 두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택가격이 계속 너무나 오르니까 너무나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가 주택을 사는 게 맞는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내릴지 모르겠지만 주택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가이든 월세이든 전세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이든 월세이든 이러한 주거 시설들을, 주거 환경들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픽스해가지고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 아이들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다음으로 이제 점핑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2년, 4년마다 전세 이사 가고 뭐 월차 내고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이사 다녀봐서 아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완화되고 아이들의 전학 같은 것들만 좀 완화된다고 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지금도 부동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하면서 본인은 정작 전세를 계속 살면서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본인은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본인은 행복할 수 있어요. 본인은 행복할 수 있는데 본인 와이프하고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가 계속 이사를 가고 계속 전학을 가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이사 가는 게 좋겠습니까?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서 본다면 주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안 된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종잣돈 모아가지고 1년, 2년, 3년 종잣돈 모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스타벅스 커피 매일같이 먹고 내가 할 거 다 누리고 내가 사고 싶은 차 다 사고 먹고 싶은 소고기 다 사 먹고 하면서 본인이 노력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것만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끼는 그런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내 집 마련하고 이제 좀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사 드셔도 돼요. 제가 소비절제 얘기하지만 소고기 사 먹어도 되고, 그리고 친구들 맛있는 거 사줘도 되고,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 해줘도 되고, 와이프한테 뭐 좋은 거 사줘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이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 자체가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산의 규모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욜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뭐 그게 그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런 삶을 계속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고 본인의 부를 늘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의 식의 그런 소비 지출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꿈과 희망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사전청약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꿈꿔 보시고 그리고 소비 절제를 통제하셔야 됩니다. 소비 절제를 철저하게 통제하셔 가지고 조그만한 돈 100원 200원이라도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3억 4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3억 4억짜리 아파트 살 수 없는 거예요. 100원 200원도 내가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내가 조그마한 것을 절제하고 이런 습관들을 길러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약금의 종잣돈을 모으시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들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투잡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뭐 알바, 배달 알바라든가 뭐 대리운전,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시면서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아파트 계약금이라든가 당첨되신 분들은 종잣돈으로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도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루 이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뭐 5년이 되면은 습관으로 배기게 되고 그리고 꼭 돈을 써야 될 때 쓰고 내가 돈을 버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를 살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고 그냥 막연히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